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러닝크루의 금지사항을 안내하고 있더라고요. 왜 러닝크루가 새로운 민폐 아이콘으로 떠올랐을까? 도전하는데 허들이 높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배려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달퐁입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안내판을 보면 웃옷을 벗지 말라, 박수 함성을 하지 말라, 무리지어 달리지 마라, 비켜요 비켜 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보다 과감해지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게 될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다수의 압력 앞에서 대세를 따르기 쉬운 동조 심리, 비판적인 사고가 사라지고 집단 의견에 맞춰 움직이게 되고, 감투를 쓴 자의 지시 앞에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집단 사고, 건의에 대한 복종, 여러 사람이 함께 하다 보니 책임은 줄어든다고 생각하게 되는 책임 분산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시 시대 때부터 집단에 속하면 리더와 운영진이 관리를 하고 번식을 할 기회가 늘어나니 포식자로부터 살아남고 안전해진다는 본능적 믿음에 종속되어 평소보다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사회적 합의가 된 상황을 점점 자신이 속한 집단과 스스로의 편리한 방향으로 합리화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건 1895년도에도 말이 나왔었습니다. 귀사르 르봉, 군중은 파괴하는 힘밖에 없고 마치 세균처럼 활동하고 무의식에 지배되며 독립된 개인보다 지적으로 열등하며 쪽수가 많아진다는 사실만으로 무적이라도 된 양 생각을 하며 혼자였다면 억눌렸을 본능을 따른다고 했고, 똑똑한 이들이 모인 모임에서 교육을 받지도 않는 이들이 모인 모임이 오히려 더 나은 판단을 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였을 때 공유할 수 있는 것은 특출함이 아니라 평범함과 열등함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군중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따르고, 생각하지 않고 감정을 마음껏 발산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5명이 모이면 1명은 무조건 쓰레기라는 지로보 센세의 말씀을 보면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빌런인데 말이죠. 문제는 1명만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물론 저는 무조건적으로 군중, 집단이 나쁜 결과를 도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봉센세도 군중은 영웅이 될 수 있다고 했고, 군중이 모이지 않았다면 국가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고, 부패한 걸 막을 수 없으며 우리는 항상 투쟁해야 했을 겁니다. 또한 개인의 자기개발적인 관점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내가 성장할 수도 있고, 취미를 다 같이 할 때 강제성이 부여되어 더 노력을 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할까? 우선 리브어가 말한 것처럼 외적 강제력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리더와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군중은 다른 이들의 논리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무지성적인 검열이 될 수도 있고 피해가 없음에도 억압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먼저 군중이라는 크루, 집단은 내부에서 항상 집단 외의 사람들을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치 보란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배려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방을 한다거나 카페에서 혼자 6인석을 차지한다거나 임산부석을 차지하고 앞에 임산부가 있어도 무시하거나 어깨빵을 하는 사람들 등 비매너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행위들은 본인의 인생과 접점이 없는 타인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당연히 배려를 수반하지 않게 됩니다. 즉, 요즘 세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배려의 부재 때문이란 거죠. 우리는 사실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헌신, 호의, 배려,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기에 필연적으로 우리는 인간 사회에서 살아갈 때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웃옷을 벗는 것은 사회적 협의를 거쳐야 하기에 아직 과도기입니다. 그렇기에 분위기가 타리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면 이곳은 벗어도 되는 건가? 괜찮은 걸까?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죠. 박수, 함성. 물론 공원, 경기장, 운동장 등에서 침묵을 말하는 건 오히려 타당하지 못합니다. 소음도 어느 정도가 있고 다른 이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원수 제한은 그냥 안전상 따르는 게 맞고요. 30명 정도 막 10명 정도 그렇게 막 모이면은 누군가는 부딪힐 수밖에 없으니까 비켜요 비켜. 뭐 이건 진짜 미친 짓이 맞습니다. 싸가지 없습니다. 물론 너무 과하게 타인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기준이 애매하지 않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지만 우선 우리들이 배려를 하는 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을 해줄 것이기에 손해만 있는 것도 아니며 자기 자신과 자기 집단에게 유리하게 집중된 시각인지 아니면 사회 보편적인 시각에서 생겨난 생각인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로 합리화하게 되면 수많은 방종이 생길 것이고 이건 곧 시민의식의 저하로도 연결되고 타인에게 배려를 받았던 사회는 점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집단 속에서 생각을 하는 걸 멈추고 배려를 버리는 순간 민폐가 되는 거고 집단이라 눈에 많이 띄게 되고 편견의 대상이 되겠죠. 야수 이퀄 과학처럼. 그래서 민원을 넣고 행정적인 압력이 들어가게 되며 민폐의 아이콘이 되어버리는 악순환이 생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뭐 어느 정도 정상화라고 생각도 드는데 사실 봉은 경험은 군중의 정신에 진실을 확고히 심어주고 환상을 걷어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경험이란 것은 많은 사람이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자주 반복되어야 한다고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군중 속에 갇혀 배려를 망각한 사람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한 피드백 그리고 문제인식을 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배려는 인간 사회를 긍정적으로 구축을 했고 배려가 부재될 시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각자 도생의 정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유토피아적으로 생각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선순환과 편견을 생기지 않게 한다는 예방 정도는 기대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기에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배려란 무엇이고 나는 어떤 배려를 해왔고 또 어떻게 배려를 받았는가 이걸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또 어떤 배려를 받아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긴 다음에 해야지.